안녕하세요. 점교 세무사입니다. 지난 8월 3일에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연일 뉴스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분야가 바로 부동산 세금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고 표현했죠. 근데 사실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지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상당히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바뀌고 각자의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집 있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정사항 5가지만 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사실상 없어지고 장기거주 공제 시대가 오게 됩니다. 먼저 장특공제 내용인데요.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바뀔 거라고 이미 예상된 개정사항이긴 합니다. 저도 지난 5월달에 장특공제 개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도 있었죠. 결국 예정대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장특공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반 장특공제와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로 구분이 되는데 이번에 둘 다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즉 보유에 대한 공제가 없어지고 장기 거주에 대한 소득공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 명칭부터가 바뀌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 주택의 경우에는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1세대 1주택자 장특공제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이면은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40%와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 40%를 합쳐서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보유에 대한 공제는 없어지고 거주에 대한 공제만 적용되어서 최대 80%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공제율 한도 80%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1세대 1주택이라도 거주기간이 짧다라면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인데요. 2027년에는 유예기간을 두어서 지금처럼 동일하게 거주 4%, 보유 4%를 적용받게 되고요. 그리고 2028년에는 거주 6%, 보유 2%로 바뀌게 되고 최종적으로 29년부터는 거주만 8%가 적용되고 보유는 0%가 적용되게 됩니다. 다음은 1세대 1주택이 아닌 일반 장특공제도 개정이 되었는데요. 일반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면은 즉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연 2%씩 해서 최대 30%까지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는 보유만 해도 받을 수가 있는 공제인데 앞으로는 이것도 거주를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27년은 유예기간을 두어서 지금과 동일하게 보유에 따라서 연 2% 적용되는 거고요. 2028년은 과도기적인 단계로 거주 2%와 보유 1% 중 둘 중 높은 것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는 없어지고 거주에 대한 공제 2%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집을 거주할 게 아니면은 가지고 있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실수요자에게만 혜택을 주도록 바뀔 예정인데요. 예전에 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업이라든지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집에 거주를 못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이런 분들을 그럼 어떻게 보호할 거냐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그 부분도 보완책으로 포함되어 나왔습니다. 이게 그 규정인데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못 하더라도 거주한 것으로 인증해 주겠다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취약이라든지 직장 변경, 정근, 그리고 요양이나 치료를 필요하는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인데요. 그 요건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거를 이전한 날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주택이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법에서 열거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타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거주 기간 인정은 거주 공제 계산 시에만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 외 규정도 있죠. 조정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의 거주 요건이 충족되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완 규정이 마련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도 좀 아쉬운 부분은 인정 기간이 최대 3년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도 4년제가 있는데요. 3년만 인정해 준다고 하는 부분은 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장특공제 개편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좀 더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거주공제 한도를 신설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장특공제 한도가 없었죠. 그래서 양도 차익이 크다면은 장특공제로 상당히 많은 세금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0억 원의 한도가 적용대로 바뀝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과세되는 양도 차익이 20억이라면은 80% 장특공제가 적용된다면은 나머지 20%, 즉 4억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데, 근데 앞으로는 공제 한도가 10억 원이 적용되니까 설령 거주를 오래 해서 80% 공제를 받더라도 나머지 10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억 원의 공제 한도는 인별 한도와 물건별 한도가 각각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공동 소유를 하거나 분할 양도를 하더라도 물건별 한도가 10억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는 최종적으로 결국 10억 원만 적용받게 됩니다. 이것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2028년에는 공제 한도가 20억이었다가 2029년에는 한도가 10억 원으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은 종부세 파트입니다. 종부세는 1주택자는 보호하지만 다주택자는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입니다. 이번에 종부세가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요.
바뀌었는데요. 사실 보유세 강화하겠다는 것도 이미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기본 공제액부터 세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리고 세부담 상한 등 전반적으로 싹 다 바뀌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부세 기본 공제액부터 바뀌었습니다. 공제액이 바뀌었다는 것은 과세 대상자부터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은 12억 원, 그 외의 분들은 9억 원이 공제되었었죠. 그래서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그 금액 이하라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 공제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제액이 또 거주업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거주를 한다면은 14억 원이 공제되고요. 비거주한다면은 9억 원이 공제되게 됩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기존 12억 공제에서 9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도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거주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 비거주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이면은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9억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기본은 4억 원만 공제받고 나머지 5억 원은 총 주택 합계액에서 거주주택 가액 비율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즉 기본 공제도 앞으로는 누구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주택의 공시가격이 커야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공정시가격 비율도 기존 60%에서 70%로 바뀌게 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라든지 조정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는 더 높아지는데요. 2028년에는 80%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최대 95%까지 갔다가 다시 낮췄는데요. 내년부터는 70% 혹은 80%까지 올라간다면 종부세 세금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종부세 세율도 바뀌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2주택 이하이냐 3주택 이상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이원화되었었죠. 3주택 이상이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달라지게 됩니다. 2027년에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바뀌다가 2028년에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0.5에서 5%의 세율로 일원화됩니다. 그 세율이 현행 적용되는 세율 중 이 둘 중에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부담 상한액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150%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200%로 바뀌게 됩니다. 세부담 상한액은 전년 대비 최대 몇 프로까지 세금을 증가할 수 있느냐인데요. 매년 보유세 증가되는 폭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공제액도 바뀌게 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 자이면은 연령에 따른 공제와 보유기에 따른 공제 합쳐서 최대 80%까지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여기서 보유 공제를 없애고 거주에 대한 공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인데요. 2027년에는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 둘 중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2028년에는 거주 공제만 받을 수가 있고 보유 공제는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도 생겼어요. 기존에는 공제 한도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되도록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종부세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공제액부터 공정시가격 비율 그리고 세율, 세부담 상한액,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까지 전반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는 앞으로 2년이 골든타임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의외로 좋은 소식인데요. 양도세 중과가 2027년과 2028년에는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현재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자는 중과세율 20% 가산되고 3주택자는 30% 가산되죠. 그런데 이게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에는 2027년에는 5%만 가산되고 2028년에는 10%만 가산됩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이면 2027년에는 10%만 가산되고 2028년에는 15%만 가산으로 완화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2년간 완화했다가 2년이 지난 2029년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내용인데요. 정부에서는 이제 양도세 중과를 좀 완화해 줄 테니까 이때 처분하고 빨리 나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실효성이 좀 의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양도세가 중과가 되면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게 되는데 이것을 이번에 완화해 주진 않았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세율도 세율이지만 장특공제를 적용하는 게 상당히 큰데 이것을 적용해 주지 않으면 과연 다주택자들이 팔고 나갈지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다음은 일시적 2주택도 더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놓치실 부분인데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되고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는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즉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예전처럼 여유있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매도 일정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조정대상 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갈아타기 할 때만 2년으로 바뀌는 것이지 그 외에는 기존대로 3년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내년부터 적용이 아니라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데요.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죠. 그래서 8월 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대로 3년이 적용됩니다. 갈아타기를 하실 분들은 이 규정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자칫 잘못해서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큰일 나죠. 비과세를 받고 받지 못하고의 세금 차이가 상당히 크게 됩니다.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있죠.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여건 역시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다음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상생임대주택 부분도 상당히 아쉽게 바뀌었는데요. 먼저 상생임대주택이 더 이상 혜택이 연장되지 않고 끝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더 아쉬운 부분은 양도기한이 추가됐다는 것입니다. 이 상생임대주택은 그 요건을 지키면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한 걸로 보아서 비과세라든지 장특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한번 축적시키면 양도기한에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한 내에 양도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2026년 12월 말 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면은 27년 12월 말일까지 양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027년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면은 종료 후 1년 되는 날과 2029년 12월 말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기존에는 양도기한 제한이 없었고 그래서 한번 요건을 충족하면은 언제든지 혜택을 써먹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비거주 주택에 대한 혜택이 과하다고 해서 양도기간을 이렇게 갑자기 추가하는 것은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좀 해소하는 조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7년 세제 개편안 중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부동산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짧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정말 좀 많이 놀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순간일수록 세제 개편안을 더 확실히 파악하고 대비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부동산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이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조민교 세무사였습니다.